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다뤄볼게요. 제가 13년 동안 많은 썬루프 옵션 선택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보고 느낀 장단점,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한번 정리해서 전달 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에 앞서서 일단 썬루프에 대한 간단한 종류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통의 일반 썬루프, 듀얼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문루프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열리는 방식에는 틸트, 인슬라이딩, 아웃슬라이딩 방식이 있고요. 사진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알고 들으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썬루프의 장점은 첫 번째 개방감입니다. 헌데 운전자에겐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는 운전 때문에 앞만 보고 있기도 하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봐야만 보이는 시야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개방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보통의 일반 썬루프는 보조석이나 뒷좌석 역시 특별한 개방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파노라마 썬루프나 문루프 이런 경우에는 보조석이나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분들에게 개방감을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됩니다. 또는 이제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넣는다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실제 아이들의 시선은 창문 정도에 머물지 썬루프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되려 아이들에겐 단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채광하고 빠른 환기겠죠. 창문만 여는 것보다는 빠른 환기가 될 수 있고, 특히나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에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인 냄새 때문에 고통을 주고 차후에 판매 시에도 감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게 좋겠죠. 채광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햇빛이 강할 땐 열면 너무 뜨겁고 강한 햇빛과 자외선은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채광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중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를 팔 땐 일부 차량에선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젊은 분들이 타시는 스포츠 성향이 있는 차들이나 젊어 보이는 밝은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겐 썬루프를 장착하시면 차가 더 낮아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태울 때도 보면 더 멋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예민하신 분들도 계세요. 창문의 바람보다는 썬루프가 바람의 영향이 덜 가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차박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택을 많이 받고 가격 방어에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썬루프를 넣으면 타다가 판매할 때 비싼 값에 팔린다는 오해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 옵션 값 정도를 받는 것이지 특별히 그 이상을 더 받거나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사용 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흡연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사용 빈도가 매우 적고요. 오히려 사용을 너무 안 해서 모터가 고장이 나거나 오일이 굳어서 오일링을 해줘야 한다든지 따로 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차를 판매할 때다 매입할 때도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나거나 작동 상태가 이상이 있는 차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요, 차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반 썬루프의 경우엔 덜하지만 썬루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전성에 취약합니다. 낙하물 사고에서 탑승자를 보호하기에도 취약하고요. 일반 사고 시에 썬루프가 파손이 되면 그 파편이 그대로 탑승자한테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고요. 특히 전복 사고 시에는 깨진 파편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최악의 경우 탑승자가 외부로 튕겨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분들에겐 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점 세 번째, 소음 차단과 잡소리에 취약합니다. 소음의 경우에는 테슬라, 페라리, 볼보 이런 브랜드의 경우에는 썬루프가 이중 접합 유리로 적용된 차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차음 효과도 좋고 접착 필름이 파편을 날리지 않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런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차량들의 썬루프는 강화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 유입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잡소리 문제는 아무리 강한 차체를 만든다고 해도 미세한 뒤틀림이 발생을 합니다, 차가. 그럼 작은 썬루프라면 그 영향이 덜하겠지만 큰 썬루프일수록 그 영향이 더 크게 가겠죠. 그리고 약간의 유격이 발생을 해서 잡소리가 생길 수도 있고, 이음새 부분이 직사광선이나 바람, 비 등으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경화가 돼서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개폐 장치에서 잡소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노면이 좋지 않은 길을 운행할 때 잡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설계를 잘한 썬루프의 경우에는 문제가 오래도록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어떤 썬루프든지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숙성과 승차감이 중요한 대형 세단들의 경우에는 썬루프가 기본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선택 옵션일 때는 넣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단점 네 번째,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이것 또한 파노라마 썬루프나 문루프 같이 커다란 썬루프의 경우인데요. 지붕이 통유리고 빛을 차단하는 게 패브릭 커버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되지 않고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패브릭 커버가 두꺼운 경우에는 덜 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단점 다섯 번째, 헤드룸 공간이 적어집니다. 유리의 두께도 있고 개폐 장치나 빛을 차단하는 커버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붕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보통 썬루프가 위로 올라가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은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인슬라이딩 방식처럼 썬루프가 슬라이딩에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웃슬라이딩 방식이라도 햇빛 차단막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낮아집니다. 헤드룸이 높은 SUV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겠죠.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카락이 닿는 분들도 계세요. 참고해서 옵션 선택하셔야 됩니다. 단점 여섯 번째는 무게가 늘어납니다. 썬루프의 크기와 소재에 따라서 적게는 20kg, 많게는 80kg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무게가 늘어서 연비가 줄어드는 단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썬루프 때문에 위가 무거워지면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의 거동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거동성이 중요한 스포츠카나 슈퍼카들 이런 차들 중에서 본넷하고 루프 패널을 경량 알루미늄이나 카본 소재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나 거동성을 중시하시고 고출력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썬루프를 일부러 제외를 하시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썬루프의 완성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기술력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단점들도 많고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고려하셔서 올바른 옵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중고차 컨설턴트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